이화는 벌써 지고 적동사 슬피 올 때, 이거 한 줄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화라고 하는 것은 백꽃이죠. 대학 이름을 순수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백꽃 계지 큰 배움터 어딜까요? 그렇죠. 이화여자대학교죠. 백꽃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백꽃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의 경과, 계절의 경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월에 출발한 여행이 몇 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왕조, 저번에 한번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서 올려드렸잖아요. 5월이면 정철이라는 사람이 장계를 올려요. 정부에다가 강원도에 서리가 내립니다. 서리가 내려요. 그래서 얼음이 내려서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농사 망쳤습니다. 강원도 사람 어떻게 살죠? 냈을 때는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토에서 뭐가 왔다고요? 소빙하기가 왔었다고요. 그랬던 시절인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뭘 이렇게 순찰 다니는 것인지 놀러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그렇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 벌써 지고 시간의 경과를 여기까지는 여기서 시간의 경과, 계절의 경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의 경과를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적동사슬 피울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인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일출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새벽쯤 된 것 같습니다. 새벽. 근데 적동세가 우는데 왜 애상감이 나타날까? 애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슬프다라고 하는 느낌인데요. 접동사를 알기 위해서는 자, 이 시를 알아야 됩니다. 시를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요 시는 김소월의 시입니다. 김소월의 접동사라고 하는 시인데요. 접동, 아오레비 접동이라고 했습니다. A 구조라고 되어 있죠. 아오레비라고 하는 것은 아홉 오레비를, 아홉 오레비가요. 아홉 오라비, 오라비. 오라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빠를 얘기하는데요. 저 북쪽에서는 오빠든 남동생이든 둘 다 그냥 오라비라고 퉁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디 북쪽에서는요. 그래서 오라비를 발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우랩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에서 여러분들 좌우에 어떤 그런 음원 환경도 없이 자기 스스로 바뀌는 현상, 자기 스스로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활음조 현상이라고 했었죠. 활음조 현상이에요. 이게요. 활음조 현상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6월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욕 같지만 10월, 죄송합니다. 10월을 예, 네, 이거를 10월이라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활음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접통, 아홉 오래비 접통.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우리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누나가 우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나가 뭐가 돼서 우냐면 접동사가 돼서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접동사 설화를 얘기해 볼게요. 접동사 설화가 있는데 자,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아홉 명이나 되는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누나가 계모가 있고요. 자, 누나가 밥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가마솥에서 밥을 주걱으로 한 몇 알만, 진짜 몇 알만, 밥이 다 되는지 하는 거 먹어봤단 말이야, 누나가. 그런데 또 계모가 싸가지 없이 어른들이 먹기 전에 밥을 먼저 먹었다고 주걱으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누나가 죽었어요. 누나가 죽어서 뭐가 되냐면 접동사가 돼요. 접동사가 되는데 이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계모가 무서워서 밤에 몰래 와서 찾아와서 동생들이 잘 있나 하고 보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동사 설화. 자, 그래서 누나는 죽고 난 다음에 접동사가 되어서 웁니다. 우리 동생들이 걱정돼서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강가에 살던 우리 누나는 의무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계모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라고 하는 것은 몹시 서러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강세접사예요. 강세접사라고 하는 것인데 강세접사네요. 그래서 몹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몹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먹어라 하지 않고 이게 처가 오죠. 그래서 처 먹어. 이건 이제 강세접사가 되겠죠. 처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름만 안 쓰죠, 이제. 시섬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적통세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노릇된 생을 죽어서도 참아 못 잊어. 야삼경이라 하는 것은,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예전에는 밤을 다섯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가, 1시가 요게 이제 삼경입니다. 삼경이 되니까, 요게 삼경이에요. 삼경이면 이경은 언제겠어요? 이경은 그렇죠. 여러분은 9시부터 11시. 자, 그럼 초경은 언제겠어요? 초경은 7시부터 9시가 되겠죠. 그럼 사경은 언제겠어요? 사경은 1시부터 3시. 그렇죠? 그 다음 오경은 언제겠어요? 오경 3시부터 5시까지니까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시부터는 아침이야, 예전에는. 아침이고 그냥 뭐 일과 시작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7시면 초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 7시까지도 남의 집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실례였다. 남의 7시에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실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그래서 야상경 11시부터 1시 이걸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성 옮아가며 슬퍼옵니다. 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접통세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 애상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낙상 동반으로 의상대 골라 앉아 일주를 보리라 밤중에 일어납니다. 상호는 신기한 구름이 그냥 지금 이게 상스러운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상스러운 구름이 막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상스러운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일주를 보는데 육룡이 밭에는데 바다를 떠나더니 만국이 일어나더니 이게 뭔 소리야? 육룡이 왜 갑자기 나타나냐면 이거는 이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있고요. 해가 이렇게 빼끔 나와요. 빼끔 나와. 빼끔 나오는데 이게 햇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지. 근데 이게 이거를 갖고 뭐라고 해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뭐라 육룡이라 하는 거야. 이 육룡의 그러면 원관념은 뭐겠어요? 원관념이 뭐겠습니까? 햇살이에요. 햇살인데 이 햇살을 갖다가 여섯 육룡이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고 쫙쫙쫙 비치는 게 아니고 쫙쫙 비치는 게 아니고 이 육룡이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룡이 이렇게 해를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죠. 네, 생각의 전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자면, 육룡이라고 하는 것은, 육룡은 충신. 그래서 여기 해는 임금이죠, 임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비유했으니까 뭐가 돼요? 순고미가 되겠죠. 순고미 됐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바다를 떠날 때는 왕국이 일렁일렁거리더니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떠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바다를 여기 때는 육룡이 받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육룡이 받쳐서 올라가는 것 같아. 지름이 맞네, 그죠?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바다를 떠났어요. 일주일 중 여기 떠났어요. 이렇게 떠날 때는 어떻게 돼? 일주일 중 찌그러졌어. 미안해. 바다를 떠나도 이럴 때는 세상이 울렁울렁 밀렁밀렁거립니다. 파도 때문에 이렇게 햇살이 막 밀렁밀렁거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공중에 솟아떴어요. 완전 또 솟아떴어. 그래서 어떻게? 이때는 머리카락을 다 헤아릴 정도로 밝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그랬습니다. 열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다예요. 여다에서 왔는데요. 여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다. 그러면 열구름 하게 되면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에요. 가는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위에 뭐가 있어? 구름 위에 뭐가 있어? 이게 해가 있잖아, 해가. 이 해가 이 구름이 다 막아버리면 여기 있는 이 햇빛이 아이고 여기 있는 햇빛이 여기 땅에 누가 있는데? 땅에 있는데 백성이 있는데 햇살이 내려오지 못하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구름은 뭐가 돼요? 방해물이 돼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열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이에요. 방해물이야. 방해물. 방해물이야. 근데 해는 뭐라 그랬어? 해는 왕을 얘기한다 그지? 왕이야, 왕. 그래서 왕이, 왕의 총애를, 왕의 정치력을 방해물, 얘네들이 구름이 다 막아버려. 근데 이 열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신이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왕이에요. 해는 왕이에요. 근데 열구름은 간신이에요.
간신. 그래서 여기서 열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나쁜 거. 열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쁜 거야. 나쁜 거. 쉐라라고 하는 것은, 쉐라는 여기 걱정이, 뭐뭐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두렵다. 이 쉐라라고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정읍사이로 이 쉐라가 나옵니다, 쉐라. 자, 볼게요. 보시면, 정읍사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아시죠, 이거? 달아 높이 금도 다샤, 머리금 비추이셔라. 달아 높이 도다하고, 멀리 좀 비춰줘.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진대를 들이올시라. 라고 돼 있죠, 쉐라. 그러면 진대라고 하는 것은 질적한 거, 위험한 곳을 디딜까, 누가? 남편이 디딜까, 쉐라가 왔으니까 뭐가 돼요? 두렵습니다. 남편이, 자, 질척질척하고, 그 다음에 뭐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가는데, 저물까? 쉐라가 왔으니까 뭐가 돼요? 두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마도 구름이 임금의 총애를 가릴까 두렵습니다. 쉐라가 어디서 왔다고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왔다 그랬죠. 시선은 어디요? 해타만 남았다. 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 여기 시선은 200을 얘기합니다. 200, 이태백을 얘기하죠. 이태백인데, 페테를 빼고 100이라고 200이라고 하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해타만 남았다. 그러면 200에 해타만 남았다. 그러니까 가랴와 침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시구가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태백을 요즘으로 치자면 무슨 정우성이다 그러면, 뭐, 이게 정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니, 이거? 참, 이게 그렇다. 그치? 응? 김태희를 줄여서, 김희?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데, 이 사람 말이 돼. 이름이 돼. 그치? 200.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시구라고 돼 있어요. 시구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식구라고 돼 있으면 고쳐주세요. 식구가 아니에요. 자, 뭐냐면, 한자 플러스 한자 플러스 한자의 경우에,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섯 개만 허용해요. 여섯 개만 허용. 근데 여섯 개만 허용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따라하세요. 차 타고, 세수해. 차 타고 세수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뭐 여섯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찻간, 택간, 곳간, 색방, 숫자, 횟수,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사이시옷에 한자 플러스 한자의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차 타고 세수해 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살다가 보면 무슨 뭐 공부방, 뭐 개수가 몇 개야? 뭐 개수. 그다음에 무슨 뭐 소수점,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뭐 초점이었다, 초점. 너는 대가를 치러, 대가라고 발음하고 대가. 그다음에 기차간, 시옷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전세방, 월세방. 발음은 전세방, 월세방이라 하더라도 시옷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좀 그렇다, 그치? 네. 그런데, 그 여섯 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좀 봤을 때,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뭐, 택간이고, 곡간이고, 이거 누가 쓰나, 지금 요즘에? 이게 88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너무 좀 올드해요,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이거 써먹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학생, 치과가 어디야? 그러면, 아이고, 학생, 치과가 어디야? 그러면 여러분 정색을 하시면서, 이런, 할머니, 언어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치과가 맞아요. 얘는 치도 한자어고, 과도 한자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오면 안 되거든요. 사이시옷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과가 아니고요. 치과가 맞는 거예요.
자, 한자 플러스 한자 외에는 6개밖에 올 수가 없는데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차 타고 세수해. 차 타고 세수해. 그래요. 잘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차 타고 세수해. 차 타고 세수해. 잘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바른 언어 생활 하자고요. 천지간 장한기별 자세에도 적혀 있거나 어디에? 200의 시구에. 자, 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여기서, 자, 원망이라고 했을 때 한자가 좀 달라졌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거는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이에요. 뭐를? 일출을 바라고 있잖아요, 일출을. 경탄해요, 감상해요. 다 뭐야, 지금 이거? 다 뭐야? 일출. 자, 그래서 그 밑에 해탈하고 하는 걸 볼게요. 해탈하고 하는 거 사전적 의미는 기침, 침, 하지만 여기서 문맥적 의미는 훌륭한 시문을 말합니다. 즉, 이 200은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남아있습니다. 해탈, 즉, 200의 해탈을 이 작품 관절벽에 찾으면 아마도 열그는 근처에 머물시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의 시를 인용하면서 200은 죽었지만 해탈은 남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시는 죽어도 시는 남는다는 것이죠. 자, 백꽃은 벗을 지고 소쩍새, 적동새, 슬피 울 때라고 했습니다. 네, 저 소쩍새가 어떻게 우는지 잠깐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 소쩍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200원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남아있다. 그고요. 해돋이를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상스러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하고 저선용이 하늘을 떠받치고 괴는 듯하여 해가 바다쯤에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하늘로 치솟았더니 마주 미세한 물건까지 다 헤아릴 만큼 밝도다.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근처에 머물까 두렵습니다. 간침배가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 두려스럽습니다. 시선 200은 어디 가고 그의 시구가 남았느냐. 이 세상 굉장한 내막을 200의 시선, 200의 시구에 남아있다.